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요나라 전성기를 이끈 승천태후 소작, 총 2부작 중 제2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87년 정월 초하루 상경 임왕부에는 새해를 맞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다. 시장에는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몰려들어 비단과 모피, 약재와 향료를 팔았다. 거란족 상인들은 북쪽에서 가져온 사슴뿔과 담비 가죽을 늘어놓았고, 한족 상인들은 남쪽에서 온 차와 도자기를 자랑했다. 백성들은 저마다 새 옷을 입고 거리를 오갔다. 아이들은 연을 날리며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주막에 모여 앉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다. 작년에 송나라 놈들을 물리쳤지. 태후마마께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지. 여자분이시지만 남자보다 더 강하시다니까.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 올해는 평화롭겠구나. 백성들의 대화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전쟁의 승리로 요나라는 안정을 찾았고, 사람들은 이제 평화로운 시절을 기대하고 있었다. 대안전에서는 새해 조화의식이 거행되었다. 백관들이 도열하여 황제와 황태후에게 예를 올렸다. 15살이 된 성종이 용포를 입고 옥좌에 앉았다. 그 옆에는 소작이 진한 보라색 예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정교한 옥장식이 달린 관이 빛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예전의 화려한 금빛 장식보다는 세련되고 위험 있는 차림이었다. 백관들이 일제히 외쳤다. 황상 폐하, 황태후마마, 만수무강하옵소서. 소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경들, 작년 우리는 송나라의 침공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 이는 모두 경들의 충성과 백성들의 지지 덕분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어.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고 백성들이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오. 올해부터 짐은 내치 개혁에 힘쓸 것이요. 경들도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오. 조화의식이 끝난 뒤 소작은 주요 신하들과 함께 국정회의를 가졌다. 한덕양이 먼저 보고했다. 태후마마, 작년 전쟁으로 국고가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로부터 받을 전쟁 배상금이 있고 국경 무역도 재개되고 있어 재정은 곧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겠소. 한대인 재정이 회복되면 그 돈을 무엇에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오. 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 지원과 교육에 투자해야 할 것 같소. 한덕양이 답했다. 태후마마의 뜻이 옳습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어 야율해가 군사보고를 했다. 태후마마, 국경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송나라도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대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전쟁으로 손실된 병력을 보충하고 무기를 수리해야 합니다. 소작이 말했다. 야율의 장군, 군대는 나라의 방패요.
필요한 것은 지원하겠소. 하지만 지금은 평화의 시기이니 군대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훈련에 집중하시오. 회의가 끝난 뒤 소작은 한덕양만 남기고 모두를 물렸다. 한대인, 솔직히 말해주시오. 조정의 분위기가 어떠하오? 한덕양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태후마마, 표면적으로는 모두 마마를 따르고 있습니다. 작년의 승리로 마마의 권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파의 불만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야율소업과 그 일파는 마마께서 추진하시는 한화 정책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소작은 쓸쓸하게 웃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반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한대인, 그대와 함께 이 나라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것이요. 거란의 무력과 한족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 그것이 짐의 꿈이요. 한덕양은 감동하여 말했다. 태후마마, 소신은 목숨을 다해 마마의 꿈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987년 봄, 소작은 본격적으로 내치 개혁에 착수했다. 첫 번째 과제는 법전 편찬이었다. 요 나라는 거란족과 한족이 함께 사는 나라였지만 두 민족의 법률 체계는 달랐다. 거란족은 전통적인 부족법에 따라 살았고 한족은 유교적 율법에 익숙했다. 이런 이중 체계는 때때로 혼란을 야기했다. 소작은 한덕양에게 명했다. 한대인, 거란과 한족의 법률을 조화시키는 통일 법전을 편찬하시오. 두 민족이 모두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오. 한덕양은 즉시 실행에 옮겼다. 그는 거란 원로들과 한족 유학자들을 모아 법전 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다. 두 민족의 법률 개념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한덕양이 소작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태후마마, 법전 편찬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문제만 해도 거란족과 한족의 관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란족은 막내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전통인데 한족은 장남이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형벌도 다릅니다. 거란족은 도둑질에 대해 손을 자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한족은 이를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작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한대인,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려 하지 마시오. 각 민족의 전통을 존중하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률만 통일하시오. 예를 들어 반역이나 살인 같은 중대 범죄는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되 상속이나 혼인 같은 개인적인 문제는 각 민족의 관습을 따르게 하시오. 한덕양은 무릎을 쳤다. 태후마마, 명쾌한 해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전 편찬 작업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논쟁과 타협이 있었다. 거란 원로들은 한족의 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불평했고, 한족 학자들은 거란의 법이 너무 야만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소작과 한덕양은 인내심을 갖고 설득했다. 990년 마침내 통일 법전이 완성되었다. 이 법전은 거란과 한족의 법률을 조화시킨 획기적인 성과였다. 소작은 법전 반포식에서 말했다.
이 법전은 우리 요나라의 새로운 기초요. 이제 거란족이든 한족이든 모두 같은 법 아래 공평하게 대우받을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통일이요. 백성들은 환영했다. 이제 법이 명확해졌고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개혁은 과거제 확대였다. 소작은 능력 있는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자 했다. 기존에는 황족과 거란 귀족 출신이 대부분의 관직을 독점했지만 이제는 한족 출신도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991년 소작은 대규모 과거 시험을 실시했다. 한족 지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응시했다. 시험 과목은 유교 경전과 행정 실무, 그리고 거란어 능력까지 포함되었다. 이는 한족 관리들도 거란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소작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었다. 시험 결과 수백 명의 신진 인재가 선발되었다. 소작은 직접 합격자들을 접견했다. 그대들은 이 나라의 미래요. 그대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백성을 위해 일하기 바라오. 거란족이든 한족이든 능력 있는 자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 하지만 이 개혁은 보수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야율소업이 조정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태후마마, 이는 우리 거란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관직은 공을 세운 귀족들이 차지하는 것이 우리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족 출신이 시험만 잘 보면 높은 자리에 오른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다른 보수파 신하들도 동조했다. 그렇습니다. 한족들이 조정을 장악하면 우리 거란의 기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소작은 차분하게 답했다. 야율대인, 짐의 생각은 다르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오랑캐 법도 한족 법도 따로 없어. 오직 좋은 법이 있을 뿐이요.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요. 그대들은 한족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그대들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가? 야율소업은 얼굴이 붉어졌다. 태후마마, 그런 것이 아니라. 소작이 그의 말을 끊었다. 충분하오. 짐의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요. 능력 위주의 인사는 계속될 것이요. 세 번째 개혁은 농업 장려 정책이었다. 소작은 요나라의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992년 그녀는 군둔전 제도를 확대했다. 군둔전이란 군인들이 평시에 농사를 짓는 제도였다. 이는 군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그녀는 농기구 보급 사업을 시작했다. 철제쟁기와 낫, 호미 등을 백성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다. 수리시설도 확충했다. 황하 유역의 제방을 보수하고 관계 수로를 새로 팠다. 이런 조치들은 점차 효과를 나타냈다. 농업 생산이 늘어나자 곡물 가격이 안정되었고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졌다. 시장에는 쌀과 밀이 넘쳐났고 굶주리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993년 한덕량은 소작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태후마마, 이번 해 농사가 대풍이었습니다. 국고에 쌓인 곡물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작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잘했어. 이제 우리는 여유가 생겼어.
이 곡물을 백성들을 위해 쓰도록 하시오. 가난한 지역에 구호 곡물을 보내고 흉년에 대비하여 비축도 하시오. 한덕양이 답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또한 태후마마 소씨는 이 여유 자금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싶습니다. 각 주마다 학교를 세워 백성들의 자녀가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소작은 크게 동의했다. 훌륭한 생각이요. 교육은 100년의 계책이요. 그리하시오. 994년부터 각 지역에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족 지역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거란족 거주 지역에도 확대되었다. 학교에서는 유교 경전과 함께 거란어, 산술, 역사 등을 가르쳤다. 이는 혁명적인 변화였다. 이전에는 교육이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평민의 자녀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백성들은 감격했다. 우리 아이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구나. 태후마마께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소작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개혁은 쉽지 않았다.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법전 편찬과 과거제 확대는 귀족들의 기존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995년 야율소업은 다시 한번 조정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태후마마, 이제 거란의 귀족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족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거란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소작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야율대인, 그대는 거란의 정체성을 말하지만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그대 자신의 기득권 아니오? 짐이 한족 방식을 따른다고 하지만 북면 관제는 여전히 거란 전통대로 운영되고 있어. 군대는 여전히 거란 장수들이 이끌고 있어. 짐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하지만 나라가 발전하려면 변화가 필요하오. 그대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대는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요. 조정은 침묵에 빠졌다. 야율소업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소작의 권위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도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997년 개혁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고는 충만했고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었으며 조정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요나라는 전성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소작의 마음 한구석에는 새로운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 성종이 이제 25살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정치와 군사에 대한 식견을 쌓았고 조정회의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최종 결정은 어머니 소작이 내렸다. 성종은 이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성종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작은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래, 융서야. 무슨 일이냐? 성종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는 이제 25입니다. 황제로 즉위한 지도 15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어머니만 바라봅니다.
저는 언제쯤 진정한 황제가 될 수 있을까요? 소작은 아들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융서야, 너는 이미 황제란다. 다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어머니가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 성종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하들은 저를 황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저는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소작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이 진정한 황제가 될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은 아닐까?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용서야, 어머니가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네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성장했구나. 알았다. 앞으로는 네가 더 많은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다. 어머니는 뒤에서 지켜볼 것이다. 성종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소작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거라. 어머니는 항상 내 뒤에 있을 것이다. 998년부터 소작은 조금씩 아들에게 권력을 넘기기 시작했다. 중요하지 않은 결정들은 성종이 직접 내리게 했고, 조정회의도 성종이 주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 결정권은 소작에게 있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권력 이양의 과정이었다. 성종은 점차 통치의 감각을 익혀갔다. 그는 어머니처럼 단호하지는 않았지만 더 부드럽고 포용적인 병삭으로 신하들을 대했다. 신하들도 점차 성종을 진정한 황제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999년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북 지역의 한 부족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는 성종이 직접 처리해야 할 첫 번째 큰 시험이었다. 성종은 고민했다. 군대를 보내 진압할 것인가, 아니면 회유할 것인가? 그는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다. 성종은 조정회의를 소집했다. 경들, 서북 반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소? 야유래가 먼저 말했다. 황상 폐하, 반란은 즉시 진압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다른 부족들도 따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덕량은 다른 의견을 냈다. 황상 폐하, 소신은 먼저 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성종은 두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했다. 짐은 한 대인의 의견을 따르겠소. 먼저 사신을 보내 그들의 불만을 들어보시오. 만약 정당한 요구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군사를 보내겠소. 신하들은 성종의 결정에 감탄했다. 이는 현명한 판단이었다. 사신이 파견되었고, 조사 결과 반란의 원인은 지방 관리의 부패와 횡포였다. 성종은 즉시 그 관리를 처벌하고 부족에게 배상을 해주었다. 반란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이 사건으로 성종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소작은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쓸쓸함도 느꼈다. 자신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한덕양을 불러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한대인, 융서가 이제 혼자서도 잘 해내는구려. 어머니로서는 기쁜 일이지만 통치자로서는 외로운 일이요. 한덕양은 위로했다. 태후마마, 이것이야말로 마마께서 원하시던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폐하를 훌륭한 군주로 키우시는 것이 마마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 말이 옳소.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복잡한 것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은 아프구려. 천년대에 접어들면서 요나라는 더욱 번영했다. 소작의 개혁은 결실을 맺었고 성종의 통치 능력도 날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송나라와의 국경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었다. 양국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지만 긴장 상태는 지속되었다. 1002년 소작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한덕양과 야유레를 불러 깊은 밤까지 논의했다. 경들, 송나라와의 끝없는 충돌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요.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계속 국경을 지키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어. 송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요. 이제는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소. 야유레는 난색을 표했다. 태후마마, 송나라는 여전히 연운 16주를 되찾으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협상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양은 달리 생각했다. 야유레 장군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태후마마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송나라의 새 황제 진종은 그의 아버지 태종과는 다릅니다. 그는 실용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적절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협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작은 한덕양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렇소. 우리가 군사적 우위에 있을 때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오. 송나라가 다시 힘을 키우기 전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오. 1003년 소작은 송나라에 화친 제안을 보냈다. 하지만 송나라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송진종은 협상에 관심은 있었지만 조정의 강경파들이 반대했다. 요나라와 화친한다는 것은 굴욕입니다. 우리가 왜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까? 송나라 조정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높았다.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 소작은 답답했다. 말로 안 되면 힘으로 보여줘야 하는구나.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송나라에게 확실한 압박을 가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1004년 봄, 소작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송나라를 선제 공격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정은 술렁였다. 태후마마, 평화를 원하신다면서 왜 전쟁을 시작하십니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작은 단호하게 답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요. 송나라는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협상이 가능하오.
이번 출정은 송나라의 수도 근처까지 진군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것이요. 그 다음에야 그들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요. 야유레가 물었다. 태후마마, 그렇다면 실제로 전면전을 벌이실 생각이십니까? 소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의 목표는 송나라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요. 적절한 압박만 가하면 돼요. 1004년 10월, 소작은 더욱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종도 함께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다. 태후마마, 황상까지 전장에 나가신다면 너무 위험합니다. 신하들이 만류했다. 하지만 소작은 결심이 확고했다. 경들, 이번 친정에는 여러 목적이 있어. 첫째, 송나라에게 우리의 결의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요. 태후와 황제가 직접 나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증명하는 것이요. 둘째, 황상에게 실전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요. 융선은 이제 28이요. 황제로서 군대를 이끄는 경험이 필요하오. 셋째, 이번 출정이 성공하면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요. 성종은 어머니의 결정에 놀라면서도 기대감을 느꼈다. 평생 궁궐에서만 지내던 그가 처음으로 전장에 나간다는 것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까요? 소작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융서야, 너는 황제다. 황제는 백성과 군사들에게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어머니가 옆에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황제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04년 10월 말, 요나라 대군이 출발했다. 소작과 성종이 함께 말을 타고 선두에 섰다. 소작은 진한 남색 갑옷을 입었고 성종은 황금빛 갑옷을 입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군사들은 환호했다. 태후마마 만세, 황상 폐하 만세. 야유레가 선봉대를 이끌었고 한덕양은 후방에서 보급을 책임졌다. 요나라 군대는 파죽지세로 남진했다. 국경을 넘어 송나라 영토로 들어갔다. 송나라의 변방 수비대들은 요군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불과 보름 만에 요군은 황하 근처의 전주까지 도달했다. 전주는 송나라 수도 개봉에서 불과 사흘 거리였다. 송나라 조정은 불안에 빠졌다. 송나라 개봉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송진종은 창백한 얼굴로 신하들을 바라보았다. 경들, 요군이 전주까지 왔다. 이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강경파 신하들이 외쳤다. 폐하, 수도를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상구준이 나섰다. 폐하, 절대 안 됩니다. 수도를 버리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폐하께서 직접 전주로 나가 군사들을 독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라와 협상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압박입니다. 송진종은 망설였다. 과인이 직접 전선으로 나간다고? 구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폐하. 이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1004년 11월 초 송진종은 마지못해 전주로 향했다. 그가 전선에 도착하자 송나라 군사들의 사기가 조금 올랐다. 하지만 요군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구주는 즉시 요나라에 협상 제안을 보냈다. 우리는 화친을 원합니다. 소작은 이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그녀는 한덕양을 불러 말했다. 한대인, 이제 그대가 나설 차례요. 송나라와 협상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요. 첫째, 형제지국의 명분이요. 요나라를 형으로, 송나라를 아우로 하는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요. 둘째, 매년 세패를 받는 것이요. 은 10만 양, 비단 20만 피를 요구하시오. 한덕양은 무릎을 꿇었다. 태후마마, 소신이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1004년 11월 중순,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덕양과 송나라 사신 구준이 전주 근처에서 만났다. 협상장의 분위기는 팽팽했다. 구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대인, 양국이 이렇게 싸우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한덕양은 침착하게 답했다. 우리도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구준이 물었다. 무슨 조건을 원하십니까? 한덕양은 준비해온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양국은 형제지국의 관계를 맺습니다. 요나라를 형으로, 송나라를 아우로 하는 것입니다. 구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우리에게 굴욕입니다. 한덕양은 차갑게 웃었다. 굴욕이라고요? 지금 우리 군대가 귀국의 수도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굴욕입니까? 아니면 멸망입니까? 구준은 할 말을 잃었다. 한덕양이 계속 말했다. 둘째, 송나라는 매년 우리에게 세패를 바칩니다. 은 10만 양, 비단 20만 필입니다. 구준이 반박했다. 그것은 너무 많습니다. 한덕양은 단호하게 답했다. 전쟁을 계속하는 비용에 비하면 적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평화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귀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귀국은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구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한덕양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전쟁을 계속하면 송나라는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었다. 잠시 황상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준은 송진종에게 돌아가 협상 내용을 보고했다. 송진종은 고민했다. 형제지국이라는 것은 송나라가 요나라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천자국을 자처하던 송나라에게는 큰 굴욕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받아들이겠다. 1004년 12월 초 전주 근처에서 역사적인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이 바로 전연의 맹이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요나라와 송나라는 형제지국의 관계를 맺는다. 요나라를 형으로, 송나라를 아우로 한다. 둘째, 송나라는 매년 요나라에 은 10만 양, 비단 20만 피를 바친다. 셋째, 양국은 국경을 존중하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한다.
넷째, 양국은 무역과 문화 교류를 활성화한다. 협약이 체결되자 양국 모두 안도했다. 송나라는 더 이상의 침공을 막았고 요나라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다. 소작은 협약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 협약 소식이 요나라로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야율소업을 비롯한 보수파는 불만을 토로했다. 태후마마, 우리가 송나라 수도까지 점령할 수 있었는데 왜 물러나십니까? 이번 기회에 송나라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작은 단호하게 답했다. 야율대인, 전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우리의 목적은 송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평화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었어. 만약 우리가 송나라 수도를 점령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소? 송나라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을 것이요. 게다가 백성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요. 지금 우리가 얻은 것을 보시오. 전쟁 없이 매년 막대한 재물을 받게 되었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소? 한덕양도 거들었다. 태후마마의 말씀이 옳습니다. 백성의 목숨과 국가의 재정이 영토보다 소중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는 송나라를 전쟁이 아닌 경제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1005년 정월, 요나라는 대대적인 개선식을 거행했다. 소작과 성종이 군대를 이끌고 상경으로 돌아왔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환영했다. 태후마마 만세, 황상 폐하 만세. 우리가 송나라를 굴복시켰다. 이제 평화가 왔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다. 대안전에서 소작은 연설했다. 백성들이여, 우리는 승리했소. 하지만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평화의 승리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으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요. 송나라로부터 받는 세패로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고 나라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요. 백성들은 환호했다. 전년의 맹 이후 요나라는 전례 없는 번영기를 맞이했다. 송나라로부터 매년 들어오는 막대한 재물은 국고를 풍족하게 했다. 소작은 이 재물을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다. 세금을 낮추고 공공시설을 확충하며 교육과 복지에 투자했다. 1005년부터 1009년까지 요나라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농업 생산은 늘어났고 무역은 번창했으며 문화와 예술도 꽃피었다. 백성들은 행복했다. 태후마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정말 성군이시다. 이런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다. 하지만 소작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 성종에게 완전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었다. 1006년부터 그녀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결정들을 성종이 직접 내리게 했고 자신은 조언자 역할만 했다. 성종은 점차 진정한 황제로 성장했다. 그는 어머니의 통치 철학을 이어받되 자신만의 색깔을 더했다. 어머니가 강경했다면 그는 온화했다. 어머니가 개혁적이었다면 그는 안정을 중시했다. 두 사람의 조합은 완벽했다.
1007년 소작은 한덕양과 마지막 밤샘 회의를 가졌다. 한대인, 그대와 함께한 25년이 꿈만 같소. 한덕양은 눈시울을 붉혔다. 태후마마, 소신에게는 평생의 영광이었습니다. 마마를 모시는 것이. 소작은 그의 손을 잡았다. 한대인, 그대는 나의 가장 큰 조력자였소. 그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요. 고맙소. 한덕양이 물었다. 태후마마, 정말 물러나실 생각이십니까? 소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때가 왔소. 융서가 이제 충분히 성장했소.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가 필요 없소. 나는 이제 진정한 어머니로 돌아가고 싶소. 한덕양은 울먹였다. 태후마마. 소작은 미소 지었다. 울지 마시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이 완성되었소.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줄 때요. 1009년 가을, 소작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11월 보름날, 그녀는 조정회의를 소집했다. 백관들이 모였고 성종도 함께 자리했다. 소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경들, 짐이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겠소. 짐은 이제 섭정에서 물러나고자 하오. 27년간 짐은 어린 황제를 보필하며 나라를 다스려 왔소. 하지만 이제 황제께서는 더 이상 어리지 않으시오. 충분히 성숙하고 현명하시오. 이제는 황제께서 직접 친정하실 때가 되었소. 오늘부로 짐은 모든 권력을 황제께 돌려드리고 한 명의 어머니로 돌아가고자 하오. 순간 조정은 충격에 빠졌다. 신하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다. 성종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것은. 소작은 아들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다. 융서야, 너는 이제 진정한 황제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어머니는 항상 내 뒤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앞에 서야 할 때다. 성종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는. 소작은 아들을 꼭 안았다. 잘할 수 있다. 어머니는 너를 믿는다. 한덕양이 나서서 절을 올렸다. 태후마마, 마마께서는 이 나라의 은인이십니다. 마마의 공덕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도 하나씩 절을 올렸다. 태후마마, 만세. 야율에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태후마마, 소신은 평생 마마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1009년 11월, 소작의 섭정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27년간 그녀는 요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전성기로 이끌었다. 법전을 편찬하고 과거제를 확대하며 농업을 장려하고 송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요나라의 100년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성종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군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어머니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더 자비롭고 포용적이었다. 백성들은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다. 소작은 권력에서 물러난 뒤 궁궐의 한적한 전각에서 평화롭게 지냈다. 그녀는 손자들을 돌보고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때때로 성종이 찾아와 국정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기꺼이 지혜를 나누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소작은 혼자 궁전의 누각에 올랐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 상경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집이었다. 그들은 지금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나는 해냈다. 소작은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꿈꾸던 나라를 만들었다. 거란과 한족이 조화를 이루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번영하는 나라. 이제 나는 편히 쉴 수 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만족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싸웠고, 이제 그 싸움이 끝났다. 승리와 함께. 하지만 조정의 모든 이가 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야율달은 승천태후가 물러난 소식을 듣고 은밀히 웃음을 지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태후의 한화 정책에 불만을 품어왔던 보수파 귀족의 대표였다. 태후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같은 생각을 가진 귀족들을 모아 은밀히 모임을 가졌다. 제공들, 드디어 때가 왔소. 태후는 물러났고 이제 황제께서 친정하시게 되었소. 우리는 황제께 간언하여 거란의 본래 풍속을 되찾아야 하오. 한 귀족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태후께서는 한족의 법도를 지나치게 따랐소. 과거제니 율령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한족의 것이요. 우리 거란의 오랜 전통은 어디로 갔소? 야율달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기회를 노려야 하오. 황제께서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시오. 우리가 잘 이끈다면 거란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 성종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며칠 후 조회에서 야율달이 나섰다. 폐하, 신은 한 가지 아뢰올 말씀이 있나이다. 태후마마께서 시행하신 여러 정책들은 비록 좋은 의도였으나 우리 거란의 전통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나이다. 이제 폐하께서 친정하시니 이를 바로잡으실 때가 되었나이다. 조정이 술렁이었다. 성종은 야율달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경이 말하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오? 야율달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한족의 과거 제도와 율령 제도가 그러하옵니다. 이는 우리 거란의 풍속에 맞지 않사옵니다. 옛날처럼 무예와 혈통으로 인재를 뽑고 법보다는 관습으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성종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의 말은 틀렸소. 과거 제도는 능력 있는 인재를 가리지 않고 등용하는 공정한 제도요. 율령은 백성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하는 정의로운 제도요. 이것이 어찌 한족만의 것이겠소. 좋은 제도는 누구의 것이든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더욱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모후께서 27년간 이루신 업적은 요 나라의 근본이요. 과인은 그 길을 따라 더 나아갈 것이요. 만약 경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조정을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이요. 대전이 숙연해졌다. 야율달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황제가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다. 한덕양이 나서서 말했다. 폐하의 말씀이 지당하시옵니다. 태후마마께서 닦으신 길은 요 나라를 번영으로 이끈 올바른 길이옵니다. 우리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옵니다. 다른 신하들도 잇따라 동조했다. 야율달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깊이 절을 올리고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조회가 끝난 후 성종은 홀로 어머니의 옛 처소를 찾았다. 그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 어머니가 정사를 보던 책상, 어머니가 사용하던 붓과 벼루.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모후, 오늘 아들은 처음으로 홀로 조정의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빈 방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모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했습니다. 모후께서 보고 계신다면 아들이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방을 나섰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1009년 12월 섭정에서 물러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승천태후 소작은 갑자기 병이 들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으나 곧 고열이 뒤따랐다.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지만 그녀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성종은 어머니의 병상 곁을 떠나지 않았다. 모후 어이들이 곧 차도가 있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소작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융서야, 어미는 알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성종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모후께서는 반드시 나으실 것입니다. 아직 아들이 보여드릴 것이 많사옵니다. 소작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융서야, 어미 말을 들어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인과 명이 중요하다.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요. 명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황제가 있다. 이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한덕양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그는 너와 요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충신이다. 성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후,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아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소작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융서야, 너는 이미 훌륭한 황제다. 어미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제 어미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어미를 믿어라.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한덕양을 불러다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한덕양이 급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도 눈물로 젖어 있었다. 마마. 소작은 그를 바라보았다. 덕양, 그대와 함께한 세월이 가장 행복했어. 그대는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어. 이제 그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오.
용서를 부탁하오.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그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한덕양은 무릎을 꿇었다. 마마, 신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황제를 보필하겠나이다. 마마의 유지는 제가 반드시 지키겠나이다. 소작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고맙소, 덕양. 그대가 있어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 그날 밤, 승천태후 소작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나이 57이었다. 27년간 요나라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의 생이 이렇게 막을 내렸다. 성종은 어머니의 시신을 부여안고 울부짖었다. 모후, 가지 마십시오. 아들 혼자 어찌 이 큰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하지만 소작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듯 했다. 한덕양은 대전 밖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마마, 당신은 진정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요나라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상경 임왕부의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통곡했다. 거란족이든 한족이든 모두가 슬퍼했다. 태후마마께서 돌아가셨다니 이제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이냐. 한 늙은 백성이 울며 말했다. 마마께서는 우리를 자식처럼 아끼셨는데. 장터의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고 애도했다. 마마 덕분에 우리가 장사를 하며 살 수 있었는데. 마마께서 평화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었는데. 관리들도 모두 상복을 입고 슬퍼했다. 태후마마께서는 공정하셨다. 거란족이든 한족이든 능력만 있으면 중용하셨다. 그런 분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성종은 어머니를 위해 요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장을 거행하기로 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어머니의 영전을 지켰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어미께서 27년 동안 나를 위해 바치신 것에 비하면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요. 국장일 상경 임왕부의 모든 백성이 거리에 나와 태후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상여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태후마마, 편히 쉬소서. 눈물 바다였다. 송나라에서도 조문 사절을 보냈다. 승천태후는 적이면서도 존경할 만한 지도자였어. 그녀가 없었다면 전연의 맹도 없었을 것이요. 장례식이 끝난 후 한덕양은 홀로 소작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마마,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 당신이 없었다면 요나라는 이렇게 번영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여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도전받았지만 결코 굽히지 않으셨어. 당신은 어머니로서, 황태후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완벽하셨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마마, 이제 저도 늙었소. 하지만 당신의 유지는 제가 반드시 지키겠소. 황제를 잘 보필하여 당신이 닦아놓으신 기틀을 더욱 단단히 하겠소. 부디 편히 쉬소서. 그는 깊이 절을 올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백발을 흔들었다. 한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다.
성종은 어머니가 떠난 후 더욱 열심히 국사에 임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사를 보았고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다.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였다. 폐하, 무리하시면 옥체를 상하시옵니다. 하지만 성종은 고개를 저었다. 모후께서 27년 동안 이런 삶을 사셨소. 과인이 어찌 편히 쉴 수 있겠소.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모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다. 1010년 봄, 성종은 어머니의 첫 기일을 맞았다. 그는 홀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모후, 아들은 모후 없이 1년을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길이 보입니다. 그는 무덤 앞에 술잔을 올리며 말했다. 모후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모후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납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성종은 미소 지었다. 모후, 지켜봐 주십시오. 아들은 반드시 모후의 뜻을 이어 요나라를 더욱 번영시키겠습니다. 그해 여름, 성종은 과거 제도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승천태후가 시작했던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경들, 과인은 올해부터 과거 시험의 정원을 늘리고자 하오. 능력 있는 인재라면 출신을 가리지 않고 등용할 것이요. 한덕양이 찬성하고 나섰다. 폐하의 결정은 지당하시옵니다. 태후마마께서도 항상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나이다. 다른 신하들도 대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야율달은 여전히 반대했다. 폐하, 과거 제도는 한족의 제도입니다. 우리 거라는 무예로 인재를 가려왔나이다. 이런 제도를 확대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옵니다. 성종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야율달, 경의 우려는 이해하오. 하지만 나라가 발전하려면 변화해야 하오. 좋은 제도는 누구의 것이든 받아들여야 하오. 이것이 모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요. 야율달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조정의 대세는 이미 승천태후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그해 가을, 첫 번째 확대된 과거 시험이 치러졌다. 수많은 한족과 거란족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시험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능력만 있으면 출신과 상관없이 관리가 될 수 있다니. 한 한족 응시자가 흥분하며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는 태후마마의 뜻을 제대로 이으시는구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거란족 응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실력의 시대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합격자 명단에는 한족과 거란족이 골고루 섞여 있었다. 성종은 만족스러워했다. 이것이 바로 모후께서 원하시던 모습이요. 출신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이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한덕양도 기뻐했다. 폐하, 태후마마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이까. 폐하께서는 마마의 유지를 훌륭히 이어가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야율달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거란의 전통적인 귀족 사회는 점점 과거 제도와 능력주의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는 거의 없었다. 1012년 성종은 법전 편찬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승천태후가 제정한 통화율령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작업이었다. 경들, 나라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 기존의 법으로는 충분치 않소. 과인은 법전을 정비하여 모든 백성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 한덕양이 나섰다. 폐하, 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옵니다. 법치야말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근본이옵니다. 태후마마께서도 항상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나이다.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모후께서는 법이 공정해야 백성들이 복종한다고 하셨소. 과인은 그 뜻을 받들어 더욱 완벽한 법체계를 만들고자 하오. 수십 명의 학자들과 법관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기존의 율령을 검토하고 새로운 조항들을 추가했다. 거란의 관습법과 한족의 성문법을 조화시키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성종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착실히 진행되었다. 1015년 마침내 새로운 법전이 완성되었다. 이는 요나라 법체계의 집대성이었다. 성종은 직접 서문을 썼다. 법은 나라의 근간이요 백성의 보호막이다. 이 법전은 선태후 승천태후께서 닦아놓으신 기틀 위에 세워진 것이니 모든 신하와 백성은 이를 준수하여 나라의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하라. 법전이 반포되자 백성들은 환호했다. 이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 평민이 기뻐하며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는 정말 백성을 생각하시는구나. 관리들도 법전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관습이나 임의대로가 아니라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더 공정해질 것이다. 한 관리가 동료에게 말했다. 하지만 야율달은 여전히 불만이었다. 법전이라니 이것도 한족의 방식이다. 우리 거라는 오랜 관습으로 잘 다스려 왔는데 왜 굳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지만 그의 동료들조차 이제는 고개를 저었다. 야율달, 시대가 변했소. 나라가 커지고 백성이 많아지면 관습만으로는 부족하오. 법이 필요하오. 그 무렵 성종의 가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의 후궁 중 한 명인 소걸날이 아들을 낳은 것이다. 이 아이가 훗날 요흥종이 되는 야율종진이었다. 소걸날은 영리하고 야심찬 여인이었다. 그녀는 승천태후를 동경하면서도 그녀를 넘어서고 싶어 했다. 태후마마께서는 위대하셨다. 하지만 나도 그런 여인이 될 수 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아들을 낳은 후 점점 성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 똑똑하고 정치적 감각도 뛰어났다. 성종은 종종 그녀와 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귀인, 경은 어떻게 생각하오? 소걸날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폐하,
첩은 폐하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 믿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쭙겠나이다. 백성들이 새 법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이까?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지적이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이해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오. 소걸날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승천태후의 교훈을 잘 알고 있었다. 권력은 급하게 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천천히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다져가야 했다. 그녀는 아들 야율종진을 정성껏 키웠다. 종진아, 너는 황제의 아들이다. 언젠가 큰일을 해낼 사람이다. 어미가 잘 가르칠 것이니 잘 따르거라. 한덕양은 소걸날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늙었지만 정치적 감각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저 여인, 무언가 야망이 있군. 그는 혼잣말을 했다. 태후마마와는 다른 종류의 야망이다.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가 오면 말할 것이다. 1018년 성종은 문화사업에도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는 불경 편찬과 역사서 편수를 명령했다. 경들, 나라의 힘은 무력만이 아니요. 문화와 학문도 중요하오. 과인은 요 나라가 무력뿐 아니라 문화에서도 빛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 이는 승천태후의 한화 정책을 문화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었다. 수많은 승려들과 학자들이 동원되어 불경을 정리하고 번역했다. 역사가들은 요 나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태조 야유라복이 폐하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성종 폐하까지 우리 요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 한 역사가가 말했다. 특히 승천태후마마의 업적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마마가 없었다면 오늘의 요 나라도 없었다. 이 작업은 수년간 계속되었고 요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1020년 요 나라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경제는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다. 송나라와의 전연의 맹은 여전히 유지되어 국경은 평온했다. 성종의 치세 10년, 그는 어머니의 유산 위에 자신만의 업적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 한덕양은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성종을 보필했다. 어느 날 성종이 그를 불렀다. 한공, 그대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 편히 쉬시는 것이 어떻겠소? 한덕양은 고개를 저었다. 폐하, 신은 태후마마께 약속했나이다. 황제를 끝까지 보필하겠다고. 신은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나이다. 성종은 그의 손을 잡았다. 한공, 그대의 충성을 과인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모후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이요. 그해 가을, 성종은 다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벌써 11년이 흘렀다. 모후, 아들은 모후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는 평안하고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그는 무덤 앞에 앉아 말했다. 때로는 여전히 어렵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모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모후, 아들에게는 이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모후께서 아들을 대하시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다. 성종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1022년 봄, 한덕양이 병이 들었다. 그의 나이 73이었다. 성종은 급히 어이들을 보냈지만 한덕양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성종은 직접 그의 병상을 찾아갔다. 한공, 폐하께서 오셨소. 한덕양은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성종이 말렸다. 한공, 편히 누워 계시오. 과인이 문병을 온 것이요. 한덕양은 황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다. 폐하, 신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나이다. 성종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공.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과인에게는 아직 한공이 필요하오. 한덕양은 미소 지었다. 폐하께서는 이미 훌륭한 황제가 되셨나이다. 신이 없어도 충분히 나라를 다스리실 수 있나이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말을 이었다. 신은 태후마마를 모시고 폐하를 보필하며 평생을 보냈나이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나이까. 성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공, 그대는 과인에게 아버지나 다름없었소. 모후께서 돌아가신 후 그대가 계셔서 과인이 버틸 수 있었소. 한덕양은 황제의 손을 잡았다. 폐하, 신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충언을 들어주시옵소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법을 지키시며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태후마마의 가르침을 잊지 마소서. 그것이 요나라가 번영하는 길이옵니다.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소, 한공. 그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소. 한덕양은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다. 태후마마, 신이 이제 마마 곁으로 가옵니다. 황제를 잘 보필했나이까. 마마의 유지를 지켰나이까.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한덕양의 죽음은 요나라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승천태후 시대를 함께한 마지막 원로였다. 그의 죽음으로 승천태후의 시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성종은 한덕양을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 한공은 요나라의 기둥이었소.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요나라도 없었을 것이요. 백성들도 한덕양의 죽음을 슬퍼했다. 한대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분이셨다. 그런 분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장례식 날, 성종은 한덕양의 영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공, 모후 곁에서 편히 쉬시오. 과인은 그대들이 닦아놓은 길을 계속 걸어가겠소. 그날 밤 성종은 홀로 궁전을 거닐었다. 어머니도 가셨고 한덕양도 가셨다. 이제 진정으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이 남긴 유산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한덕양이 죽은 후 소걸날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성종의 총애를 받으며 점점 더 많은 발언권을 얻었다. 폐하, 종진이 이제 10살이 되었나이다. 황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이까.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종진에게 훌륭한 스승들을 붙여주시오. 소걸날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승천태후처럼 되려면 인내심이 필요했다. 조정의 일부 신하들은 소걸날의 야망을 눈치챘지만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었다. 1025년 성종 치세 16년째 요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경제는 번영했고 군사력은 강했으며 문화는 꽃피웠다. 송나라도 요나라를 존중했고 주변의 작은 나라들도 조공을 바쳤다. 이 모든 것이 승천태후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성종은 어느 날 조회에서 말했다. 경들, 오늘의 번영은 선태후 승천태후마마의 은덕이요. 과인은 다만 마마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따랐을 뿐이요. 우리 모두 마마의 은덕을 잊지 말아야 하오.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다. 태후마마의 은덕을 영원히 기억하겠나이다. 성종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유산은 제국의 혼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1030년 성종은 60세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정정했지만 이따금 피곤함을 느꼈다. 세월이 빠르구나. 어느새 과인도 노인이 되었소. 그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소걸날은 이제 황귀비의 지위에 올라 있었다. 그녀의 아들 야율종지는 20살이 되어 총명하고 능력 있는 황자로 성장했다. 종진아, 너는 언젠가 큰일을 맡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한다. 소걸날은 아들에게 말했다. 야율종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걸날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야망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1031년 봄, 성종은 갑자기 병이 들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으나 점점 심해졌다. 어이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성종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중요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경들, 과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신하들은 놀라며 만류했다. 폐하, 그런 말씀을 마소서. 폐하께서는 반드시 나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고개를 저었다. 과인은 알고 있소. 이제 후사를 정해야 할 때요. 그는 야율종진을 불렀다. 종진, 네가 다음 황제가 될 것이다. 나라를 잘 다스려라. 선태후 승천태후마마와 과인이 닦아놓은 길을 따르되 너만의 길도 만들어 가거라. 야율종진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아버님, 아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옵니다. 성종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종진아, 과인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결국 해냈다. 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신하들을 돌아보았다. 경들, 새 황제를 잘 보필하시오. 요나라의 번영이 계속되도록 힘써 주시오. 신하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폐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성종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1031년 6월, 요 성종 야율융서가 61세의 나이로 붕어했다. 그의 치세 22년 동안 요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가 죽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 폐하께서 돌아가시다니 이제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이냐. 백성들이 거리에서 통곡했다. 폐하께서는 어진 군주셨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법을 지키셨다. 신하들도 모두 상복을 입고 애도했다. 폐하께서는 승천태후마마의 뜻을 훌륭히 이으셨다. 요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셨다. 야율종진이 새로운 황제로 즉위했다. 그가 요나라 흥종이다. 소걸날은 황태후가 되었다. 그녀는 본래 성종의 아버지인 경종 때 궁인이었으며 신분이 매우 낮았다. 성종의 총애를 받던 인덕황후 소씨는 아들을 두지 못했다. 이에 그의 아들이 황제가 되면서 태후에 오른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자리에 올랐다. 성종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 하늘이 흐렸다. 마치 하늘도 위대한 군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했다. 상여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폐하, 편히 쉬소서. 태후마마와 한대인을 다시 만나시옵소서. 성종은 어머니 승천태후와 한덕양이 묻힌 곳 근처에 안장되었다. 세 사람이 함께 요나라를 지켜온 것처럼 죽어서도 함께 제국을 지키게 된 것이었다. 흥종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아버님, 아들은 아버님과 증조모 승천태후마마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잘 다스리겠나이다. 부디 지켜봐 주소서. 장례식이 끝난 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흥종은 젊고 총명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했다. 소걸날이 황태후로서 그를 보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승천태후를 흉내내듯 정치에 깊이 관여했다. 황제,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종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다. 태후마마, 마마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소걸날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조정의 원로 신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황태후께서 너무 많은 것을 간섭하시는구나. 한 신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승천태후마마와는 다른 것 같은데. 또 다른 신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승천태후마마께서는 나라를 위해 권력을 쥐셨지만 지금의 황태후께서는 그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소리내어 반대하지 않았다. 황태후의 권력은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자신의 친족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기 시작했다. 승천태후가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했던 것과는 달랐다. 조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늙은 신하가 용기를 내어 간언했다. 태후마마, 인사에 있어 혈연보다는 능력을 우선해야 하옵니다.
이것이 승천태후마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옵니다. 소걸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경은 과인이 사사로운 정으로 인사를 정한다는 말이요. 늙은 신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감히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소걸랄은 차갑게 말했다. 물러가시오.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늙은 신하는 떨리는 다리로 물러났다. 조정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다. 승천태후와 소걸랄, 두 여인은 비슷해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달랐다. 승천태후는 나라를 위해 권력을 잡았고 때가 되자 스스로 내려놓았다. 하지만 소걸랄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해 권력을 원했고 한 번 잡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다. 이것이 두 여인의 차이였다. 세월이 흐르며 이 차이는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다. 지금 이 순간 승천태후 소작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성종이 죽으면서 그녀의 직계 후손이 다스리는 시대도 끝났다.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흥종은 홀로 궁전을 거닐다가 한 방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승천태후 소작의 초상화였다. 그녀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예리하고 지혜로워 보였다. 흥종은 초상화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조모마마, 저는 마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마께서 어떻게 어린 황제를 지키셨는지, 어떻게 나라를 번영시키셨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마마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마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흥종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마와 아버님처럼 훌륭한 황제가 될 수 있을까요? 초상화 속의 승천태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후손을 지켜보는 듯 했다. 흥종은 깊이 절을 올렸다. 조모마마, 저를 지켜봐 주소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그는 천천히 방을 나섰다. 수십 년 후 사람들은 요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승천태후를 언급했다. 승천태후 소작, 그녀야말로 요나라를 진정한 대제국으로 만든 인물이다. 역사가들이 기록했다. 그녀는 여자의 몸으로 27년간 섭정하며 나라를 안정시키고 번영시켰다. 거란과 한족을 하나로 만들고 법치를 확립하고 이웃나라와 평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때가 되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역사가가 덧붙였다. 그녀의 아들 성종은 어머니의 뜻을 이어 요나라를 최전성기로 이끌었다.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의 치세가 합쳐져 요나라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승천태후의 진정한 유산이다. 백성들도 승천태후를 잊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훗날 한 시인이 그녀를 기리는 시를 썼다. 거란의 땅에 해가 떠오르니 한 여인이 제국을 지켰네. 칼과 붓으로 평화를 만들고 지혜와 용기로 백성을 사랑했네. 권력을 쥐고도 탐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았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리 승천태후, 요나라의 어머니여. 이 시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한편 흥종의 모친인 소걸날은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승천태후와 비교하며 고개를 저었다. 황태후마마도 권력을 쥐고 계시지만 승천태후마마와는 다르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엇이 다른가? 다른 신하가 물었다. 승천태후마마께서는 권력을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셨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흐렸다. 소걸날이 아들 야율종진을 낳은 후 성종의 황후인 인덕황후가 아들이 없자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키웠다. 이 일로 소걸날은 인덕황후에 대한 깊은 원한과 질투를 품게 되었다. 권력을 잡자마자 그녀는 즉시 인덕황후를 자살하게 만든 후 인덕황후 측근들을 대규모로 숙청했다. 그녀의 외척인 소씨 일족의 전응이 심각했고 정치가 혼란에 빠졌다. 역사서에서는 그녀를 성품이 흉악하고 인덕이 없다고 평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차이는 점점 더 분명해졌고 결국 요나라는 또 다른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승천태후의 시대를 그리워하며 말했다. 승천태후마마께서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다. 요나라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예전의 영광은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승천태후의 이름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요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기억했다. 승천태후마마가 계셨기에 요나라가 100년을 더 버틸 수 있었다. 역사가들이 평가했다. 그녀가 닦아놓은 기반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그녀가 세운 제도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녀 이후 1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 시대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여성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권력은 책임이지 특권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 이 모든 교훈을 그녀의 삶이 보여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승천태후 소작. 그녀는 1000년 전에 살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통치력, 그녀가 실천한 정의, 그녀가 지킨 원칙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났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었다. 물질적인 것은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하다. 그녀가 남긴 것은 궁전이나 보물이 아니라 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용기였다. 그것이 바로 승천태후가 요나라에, 그리고 역사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다.